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오늘 9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한 이 설명회는 9월 모의평가 이후 대학 입시 전략에 관한 설명회입니다. 자, 오늘 설명의 주요 내용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9월 모의평가와 수능 대비라는 제목으로 9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활용 방법, 그리고 2023학년도 금년 수능시험의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별도로 2부에서는 수시모집 최종 지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시모집 6회 지원 횟수를 대부분 결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수시 6회 지원 횟수 최종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시모집에 지원을 하기 전에 전년도 대학별 입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한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이 수능 마무리 공부하는데, 그리고 수시 모집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 대비 전략인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작년 9월 모평 지원자하고 비교한 자료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9월 모의평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분을 했을 때 재학생의 경우에는 11,94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 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17,364명이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지원자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9,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데 대해서는 전년도 9월 모의평가 대비해 가지고 약 5.7% 숫자가 감소한 셈인데요. 금년에 고3 재학생 숫자가 작년보다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9월 모평 지원자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작년 9월 모평 지원자와 오늘 시행된 9월 모평 지원자를 인원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은 약학대학이 신규 모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졸업생 숫자가 작년 9월 모평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대폭 늘어난 졸업생 수와 비교해 가지고 오늘 시행된 9월 모평 지원자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시행된 9월 모평 지원자 숫자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늘어난 숫자라는 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오늘 9월 모평 지원자 숫자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5.7% 정도 들었는데, 이 통계를 우리가 활용했을 때 금년 실제 수능시험 응시자 숫자가 작년에는 44만 8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43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금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조금 다소 낮아지지 않겠느냐,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2022학년도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자, 지난해 수능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우선 국어 선택 과목별 인원을 보면은 지난해 6월 모평에서 국어 선택 과목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합법과 작문이 72.2%, 언어와 매체가 27.8%를 선택을 했는데, 9월 모평에서 합법과 작문은 줄어들고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70%였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정확하게 30%였습니다. 자,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35.9%로 지난해 실제 수능보다 5.9%가 늘었고,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만큼 선택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 6월 그리고 9월 수능을 거치고 그리고 금년 6월에 들어서면서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작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서 작년에 유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작용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 수능보다 현재 6월 모평까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도 확률과 통계가 작년 6월 모평에서는 55.4, 미적분이 37.1, 그리고 기하가 7.5%였는데 그 9월 모평을 거치고 실제 수능 시험을 거치면서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늘어났고, 금년 6월 모평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더 늘어나면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작년 수능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어와 마찬가지로 특히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유리하게 나타났고, 이런 경향이 지난 6월에 반영이 됐고, 이번 9월 모평이 나중에 채점 결과가 발표되어야 이 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아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시험에서 선택 과목별 최고 표준 점수입니다. 지금 작년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시험, 그리고 이번 6월 모평 국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최고 표준 점수, 그러니까 원점수 100점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수능 시험에서 합법과 작문은 147, 언어와 매체는 149,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서는 합법과 작문이 145,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149였습니다. 조금 전에 선택 과목별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합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아마 이런 경향은 오늘 시행된 9월 모평, 그리고 금년 11월 17일에 시행되는 수능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확률과 통계는 144,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는 147점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모평, 9월 모평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번 6월 모평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142,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146, 기하가 147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작년 경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가 반영이 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의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에서의 1등급 비율입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 실제 수능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면서 1등급 비율이 12.7%였고, 작년의 경우에는 6월 모평에서 5.51, 9월 모평에서 4.87이었는데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6.25%가 1등급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 영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 비해서는 1등급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모평에서는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 1등급 비율이 더 줄어가지고 5.74%였습니다. 자, 이번 9월 모의평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실제 채점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금년 실제 수능시험에서 영어의 경우에는 작년에 영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1등급 비율이었고요. 6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진 6월 모평, 그리고 이번에 진 9월 모평은 출제 당국에서 금년 수능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겠다 하고 출제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 그리고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시험이 아마 지금 80일이 조금 안 남았는데요. 6월 모평과 오늘 시행된 9월 모평의 출제 경향, 이 난이도에 맞춘 마무리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의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을 참조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고, 또한 지난 6월도 그렇지만은 이번 9월 모평에서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9월 모평이 끝나고 채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할 때 내가 6장 카드를 어느 대학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학생부 교과진흥이 되었던 종합진흥이 되었던 논술진흥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9월 모평 점수로서 오늘 시행된 9월 모평 원점수를 가지고 가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정시 모집에 어느 대학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보시고 수시 모집 대학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수능 D-78일입니다. 수능 원서 접수를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니까 내일 모레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제가 시작할 때 이번 9월 모평 지원자와 작년 9월 모평 지원자를 비교해 가지고 재학생도 줄어들었고 졸업생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수능시험의 예상 응시자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44만 8천 명이 응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43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내일 모레 금년 실제 수능시험의 원서 접수가 끝나게 되면은 재학생이 몇 명이고 졸업생이 몇 명이고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가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실제 금년 수능시험을 치겠다고 지원을 한 지원자 통계가 작년 통계 자료하고 같이 발표되니까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시험 예상 응시자도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는 10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빠른 대학이 연세대학 논술고사가 10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이전에 치는 논술고사나 면접구술고사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나 면접고사를 수능시험 이후에 시행된다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수능이 이제 78일 남았는데요. 수능 78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내가 부족한 과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오늘 9월 모평이 끝나면은 우리 대성마이맥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영역별 선생님들께서 9월 모평도 분석을 하면서 올해 각 영역별 그리고 과목별 마무리 공부를 어떻게 하라, 이런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대비 전략으로 우선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 지난해 6월 모평, 9월 모평 실제 수능시험,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 이전의 문제도 수능 기출문제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부터 통합형 수능이 도입이 되면서 어쨌든 수능에서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된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자, 이런 점을 참조해서 일단 기출 문제를 대부분 풀어봤겠지만은 지금쯤 다시 한번 출제 경향, 난이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9월 모평까지 성적을 분석한 다음에 취약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결과 내가 아주 잘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앞으로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목에 집중해야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식 문제를 통해서 실전 대비 연습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는 11월 17일 그 전날까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참고로 금년에는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들이 그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이 금년에 늘어났다고 봤을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수시 모집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는 수시보다는 정시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능 마무리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곧바로 이제 한절기인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은 지원 횟수가 6번이고 그래도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80% 이상을 수시 모집을 통해서 뽑는 대학이 많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수시 모집은 수능 공부하면서 수시 모집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남은 것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6장 카드를 어느 대학까지 어떤 전형에 낼 것인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틈틈이 수시 모집 전략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시 모집은 필요한 만큼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10월 1일 날 연세대학이 논술고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를 어떤 정도 시간을 하려고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수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능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수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수능 공부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년 수능 시험 전망입니다. 기본적인 출제 방침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수능이 지난해부터 도입이 되면서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난이도를 대체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보면은 윤리와 사상, 지구과학 2가 어려웠는데 이런 과목은 다소 쉽게 출제가 되고, 지난해 쉬웠던 과목, 정치와 법이나 물리학 2가 작년에 다소 쉬웠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조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모평, 그리고 이번에 시행된 9월 모평의 출제 경향, 그리고 수험생 반응, 난이도 이런 것을 참조해서 실제 수능시험에 반영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형 수능이 지난해 도입이 되면서 선택 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지금 작년에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금년에도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개 대학이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가천대학이나 가톨릭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학학 계열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자연계 모집 단위, 예컨대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이나 의학학 계열 전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형 수능에서 유불리 문제는 특히 수학에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있는데,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학생, 그리고 자연계 수험생 중에서 말하자면은 학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갈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 어쨌든 불리하지 않느냐. 1등급 숫자도 적고 2등급 숫자도 적고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 간의 유불리 문제로 생기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정시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원래는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학생이 대다수인데, 성적 결과를 보고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렇게 해서 인문계 모집 단위로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이런 경향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문제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월이나 4월이나 7월에 시행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나 지난 6월, 이번 9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실제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 숫자가 지난해 경우 12만 명이 넘었는데, 이번에 9월 모평 지원자가 9만 명입니다. 그래서 6월 모평보다 9월 모평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고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경우 교육청 모의고사나 말하자면은 모의평가 성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시험에도 최저는 문제없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걱정해야 되는 학생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논술 진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은 인문계는 2개 합이 4, 자연계는 2개 합이 5고,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의 경우에는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2개 영역 합이 5고, 서강대학은 3개 합이 6, 성균관대학도 3개 합이 6입니다. 숙명여대는 2개 합이 5, 이화여대는 인문계는 3개 합이 6, 자연계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5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경우에는 지난해는 3개 합이 6이었는데 조금 달라졌고요. 중앙대학은 3개 합이 6, 한국외대는 2개 합이 4니까 서울시내 웬만한 대학의 경우 논술 진행은 말하자면 수능 4과목 중에서 3과목 정도를 2등급 받으면 수능 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높은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진행, 학조 추천 진행은 인문계는 3개 합이 6, 자연계는 3개 합이 7인데요. 작년에는 이것이 인문계는 3개 합이 5, 자연계는 3개 합이 6이었는데 한 등급씩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의과대학은 4개 합이 5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의 학생부 종합진행, 일반진행에 학업 우수행과 계열 적합행이 있는데, 계열 적합행은 수능 체제가 없고 학업 우수행에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문계가 4개 합이 7, 자연계가 4개 합이 8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대 일부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예컨대 가천대학과 인하대학의 경우에는 세계 1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가톨릭대학, 경희대학, 고려대학,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의과대학 일부 대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방 의대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몇 개 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건국대학의 논술 진행인데요. 국어국문학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38.5%, 그리고 중어중문학과 38.2%, 정치외교학과 40%. 자, 이렇게 이제 인문계 모집 단위의 최저학력 기준이 채 50%가 안 되는 데 비해서 수학과 78%, 전기전자공학부가 74.5%,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 인문계 모집 단위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률이 낮은 것은 건국대학 논술 진행의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인문계는 2개 합이 4, 자연계는 2개 합이 5등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고, 수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경희대학의 논술 진행의 수능 최저 충족률인데요. 인문계 모집 단위는 50% 전후를 나타내고 있고, 자연계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의학과의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충족률이 2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건국대학과 경희대학의 지난해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논술 진행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행의 경우에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 숫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많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의 경우인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 진행은 860명 모집에 9,540명이 지원을 해서 11.09대 1이었는데 면접 여기 이제 면접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자가 3,973명으로서 충족 비율이 42.8%입니다. 그래서 외행상 경쟁률은 11대 1이 넘는데 실질 경쟁률은 4.62대 1이었고 학업 우수행의 경우에는 908명 모집에 16,928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8.64대 1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단계 서류 평가를 해서 6배수를 뽑았는데 6배수 뽑은 인원이 5,493명인데 그 중에서 면접 응시자가 3,776명입니다. 그런데 그 면접 응시한 3,776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춘 학생이 1,79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그러니까 고려대학의 학업 우수행에 지원을 해서 1단계 600수 안에 들고 면접에 참가하고 그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시킨 학생이 1,797명이니까 실질 경쟁률이 1.98대 1이니까 채 2대 1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부 모집 단위는 학업 우수행의 경우 최장력 기준만 충족돼도 합격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학교 추천 진행의 경우에는 올해는 최장력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지만은 학업 우수행은 고려대학의 학업 우수행은 최장력 기준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계열 적합행은 최장력 기준이 없는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의 학교 추천 진행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0% 대부분의 대학이 50% 밑돌고 있고,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보건정책관리학부 25.6%입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이 31.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컨대 정보대학의 경우는 60.6%지만은 실질 경쟁률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것을 한눈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모평 치고 나서 수능이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수시 모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할 텐데요.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일정한 수준은 해야 된다. 학생부 교과 진행에 가면은 교과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져야 되고 논술 진행에 갔을 경우에는 논술을 못 쳐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 수능 체제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은 더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수능 체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정시 모집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에 대거 지원을 했다는 것은 지난해 정시 모집이 끝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됐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 6월 그리고 9월 모평 수능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서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수험생 쪽에 미적분이나 기하 쪽에 상위권 학생들이 더 쏠림 현상이 금년에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6월 모평 채점 결과 점수를 가지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했을 때 어디를 갈 수 있는가를 따져봤더니요. 결국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에 갔을 때 예컨대 표준점수 390점 받은 학생은 건국대학의 미래에너지공학과, 어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를 갈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갔을 때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한양대학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서 최상위 학과를 전부 다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398점 표준점수 받은 미적분 기하 응시한 학생이 서강대학 전자공학, 서강대학 수학과, 성균관대학 자연과학 계열과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을 갈 수 있는데요. 연세대학 응용통계학과나 심리학과, 고려대학의 경제학과나 정치 외교학과, 연대고대에서 합격선이 상당히 높은 모집 단위들인데 여기를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연세대학 화공생명공학부나 전기전자공학부, 고려대학의 기계공학부나 전기전자공학부를 6월 모평에서
표준 점수 410점 받은 학생이 갈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서울대학 인문계 모집 단위에 갔을 때 어느 모집 단위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하는 문과천공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현상은 작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자,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한 2주 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시모집 6회 지원 최종 점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때 오늘 진 9월 모평 성적이 아마 내일 오후쯤 되면은 우리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서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겠는데, 이것도 참조하셔가지고 수시 모집 6회 최종 점검을 잘 하시고 수능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될 학생이 아마 많을 텐데요. 수능 시험 치는 그날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가길 바라면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